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네, 전주시가요.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한 이 시민들이 작년 하반기에만 12,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합니다. 네, 이 12,000톤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은요. 이게요. 무려 8만 세대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8만 세대가 한 달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굉장하네요. 네. 이 온실가스를 줄인 14,000세대한테는 네. 무려 모두 1억 1,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줄이고 돈도 받고 정말 좋습니다. 네. 한 가정에서 생각하면 참 적은 양인데 이게 모이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가정 경제도 보탬이 되고 또 친환경적인 탄소 포인트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은 별난 그대로 먼저 가봅니다. 네, 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없이 제 인생을 말할 수가 없죠. 그 정도로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고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그러니까 이 양보다 가축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더 많다는 사실 그래요. 혹시 아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과한 육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이 정도만 인식을 했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미래 식량난도 해소할 수 있는 음식을 연구 중인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지구에 서식하고 있던 생명체. 머리, 가슴, 배, 3등신에 6개의 다리를 가진 작은 곤충들. 곤충 아빠라고 그럴까요? 할아버지라고 해도 될 겁니다. 젊은 사람이 귀뚜라미를 징그럽게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큰 귀뚜라미 사랑. 언제 어디서나 귀뚜라미들과 함께하는 이분. 기사에까지 등장. 대체 귀뚜라미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아주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박사님을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 과학 잡지 표지 모델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가 귀뚜라미 박사 239 박사입니다. 귀뚜라미 박사님이라고요? 어쩐지 연신 귀뚜라미만을 관찰 또 관찰, 특별한 애정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귀뚜라미 종류는 약 40여 종입니다. 40여 종 가운데 도감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약 17종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400종의 귀뚜라미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박사님이 연구하고 있는 귀뚜라미는 바로 이 쌍별 귀뚜라미. 무럭무럭 잘 자란 녀석들. 은혜를 아는 건지 박사님 곁에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암컷은 이렇게 끄트리 가운데 산란관이 있습니다. 이 뾰족한 산란관을 통해서 배지에다 알을 낳거든요. 반면에 수컷은 이렇게 작습니다. 암컷은 이거 2배이기 때문에 크고 그 다음에 배도 통통하지만 이게 없어요, 산란관이. 그래서 우리가 귀뚜라미 소리를 일반적으로 들을 때에는 귀뚜라미 수컷이 99.99%가 수컷이 우는 것입니다. 귀뚜라미 관찰도 식후경. 출출해진 박사님, 뭘 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식량입니다. 귀뚜라미가 미래 식량이라고요?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고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저지방이고 무기질과 비타민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강장 효과와 그리고 어떤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 귀뚜라미 고단백 저지방인 것만은 확실하다는데,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귀뚜라미 식량,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눈앞에 바싹 말라있는 귀뚜라미들의 깜짝 놀란 듯한 표정. 한번 도전해보는데 과감하게 한 숟가락! 마른 새우처럼 담백하고 고소한 맛. 뭔가 좀 꺼름칙긴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바삭해요. 고소하고. 그냥 막 감자튀김? 튀김? 맛있어요, 근데 진짜. 다시 돌아온 귀뚜라미 농장. 사람이 먹는 건 다 먹는다는 귀뚜라미들. 오늘의 식량은 상추다. 어떤 먹이를 주냐에 따라 그 영양도 달라질 수 있다고.
UN 산하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대체 식량 곤충. 이제 2014년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에서 50년에는 90억이 되는데 식량이 2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이기에 이러한 미래 식량인 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UN에서도 발표한 바 있는 미래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 풀 100kg을 먹이로 사용해 사육했을 때 얻어지는 식량이 소고기의 최대 12배인 귀뚜라미. 소가 내뿜는 이 메탄가스 문제는 우리 지구의 이 온난화 문제랄지 이런 이상 기후 현상도 결국은 축산 분뇨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 곤충은 거의 환경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메탄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매우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식용으로 길러지기 위해 흙이 아닌 배지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들. 박사님만의 특허 시스템으로 성충으로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귀뚜라미는 원래 자연사에서는 1사이클이지만 제가 한 대량 사육 시스템에서는 1년에 10번 이상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알 한 마리가 보통 300개에서 1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친위생적으로 했을 때 부화 성공률은 95% 이상이 됩니다. 1g에 70%가 수분을 완전 건조시키면 70%가 수분이고 우리나라의 식량 작업률은 25% 정도로 대부분의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곤충이 전혀 놀랍지 않은 새로운 식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뒤처질 수 없다. 오늘도 계속되는 연구. 그 식량 부족은 결국은 다른 대체 식량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이 귀뚜라미와 같은 곤충으로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삼구 박사가 이렇게 대량 보급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박사님이 마련한 특급 행사, 바로 미래식량 시식회다. 쿠키, 월병, 에너지바 등등 먹음직스럽게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된 귀뚜라미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식량 시식회를 하는데 바삭한 비스켓과 쿠키 그리고 월병 또 귀뚜라미 샌드위치 또는 그런 부분의 응용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귀뚜라미 얘는 지금 암컷입니다. 암컷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산란관입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귀뚜라미를 맛보는 손님들. 아직도 낯설게 느껴진다면 먼저 고소한 월병으로 한 입. 귀뚜라미가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신기했고요. 정말 맛있고 고소하고 사랑받는 아마 새로운 걸로 바뀔 것 같으네요. 실체는 보이지 않고 과자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좋은 날이었어요. 곤충 산업을 통해서 시니어 비즈니스, 즉 친고령 사업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확대를 시키고 농가의 소득 그리고 은퇴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복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미래 식량에 주목할 때. 귀뚜라미를 향한 이삼구 박사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응원하고 싶다면 올가을 와일드 푸드 축제로. 귀뚜라미가 궁금한 분들 맛보러 오세요. 네, 여기 지금 귀뚜라미로 만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과자가 나와 있죠. 네, 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네. 일반 과자랑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똑같이 생겼는데. 저만 먹어서 좀 미안한데 같이 좀. 네. 글쎄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궁금하네요, 정말 어떨지. 그냥 같은 맛인가요? 정말. 예. 귀뚜라미라고 생각 안 하면 그냥 초코칩 쿠키예요. 그래요? 비린 맛도 전혀 없고 정말 그냥 과자. 저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자. 오히려 더 고소하고 더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고
그래요. 정말 좋은 과자입니다. 예. 예. 지금 이 귀뚜라미로 만든 과자, 음식들 과연 어떤 맛일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는 9월에 열리는 완주 로컬푸드 축제 때 시식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기억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이면 전라북도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벌써 간식을 먹었는데 이 간식을 들고 가시는 분이죠. 간식맨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입사한 지 2달이 된 신입사원의 사연을 듣고 진안에 갔다고 하는데요. 신입사원의 사연 정말 많죠. 네. 회사 적응하기도 바쁘고 참 끊임없는 야근, 맞아요. 도맡아 하고 네. 자 정말 무궁무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진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식맨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떴다 간식면의 한재진입니다. 저는 지금 멀리 진안의 한 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간식 신청한 분은요 입사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인데 선배들 위해서 간식을 신청했습니다. 선배들은 다름이 아니라 아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간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자와 빵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안에 다 모여있다고 하는데요. 자, 들어가 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지금 다 모여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생방송 비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멀리 진안까지 왔는데요. 이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농식품 자재를 갖다가 가공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농식품을 가공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 오늘은 어떤 걸 가공하셨습니까? 오늘은 무작업을 했어요. 무작업.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시각이 4시 넘었어요. 출출하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은 바로 간식입니다. 제가 사실 떴다 간식맨입니다. 근데 말이죠. 게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오늘 가지고 온 간식을 몽땅 드리고 제가 이기면 기본 간식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바로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일단 우리 시크한 우리 이 여성분하고 제가 먼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송상희 씨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가위바위보 잘하셔야 돼요. 예. 예, 뭐네, 알려줄 수가 없죠. 예. 제가 뭐 낼까요? 보내야겠죠? 보호 내라고요? 전 보호 안 냅니다. 진짜 보호 안 냅니다. 자,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가위바위보 게임은 3세판이기 때문에 3세판. 자, 하이.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 자, 가위바위보 1대 0입니다. 이기셔야 돼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대 0!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는 짜고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제가 이겨서 오늘 이 기본 간식만 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특별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기가 있으신 분이 여기서 개인기를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간식을 몽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기 자신 있는 분, 저 어디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우리 마리아 이진지 씨의 개인기를 보겠습니다. 개인기 보여주세요. 자기한 사랑인가 정말 몰랐니. 자기한 행복인가 이젠 아니니. 네, 박수! 대단합니다. 자, 가위바위보는 제가 이겼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식을 몽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피자와 빵입니다. 여러분들 넉넉하게 드시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 간식은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안에 오늘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오진우 씨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오진우 씨가 입사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맞죠? 네. 아, 그렇군요. 아, 요즘 우리 우진우 씨 일을 잘합니까? 예, 아주 성실하게 착하게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제 회사에 입사했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더 열심히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한참 배가 고플 텐데요. 여러분, 저쪽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식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하나 줘야지. 행복한 간식. 지금 이 순간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나요? 간식으로 사랑을 만드는 시간 떴다 간식맨. 자, 신청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식을 위하여. 네, 4월 16일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8일째입니다. 네, 내일 모레면 100일을 맞는데요. 아직도 10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잊힐 때 비로소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직 제대로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은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우리가 잊는다면 이 비극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절실한 이유일 겁니다. 네.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요,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 좀 해주고 가세요. 지난 6월 28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쁜 걸음 잠깐 시간을 낸 행인들. 이들은 무엇을 위해 서명하는 걸까요?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잊혀지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 세월호 침몰 98일째. 하지만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도 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그 화재보험 7천만 원 정도 찾아가지고 사업자금 쓸 수도 있고 중장을 유진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기계를 바꾼다.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최주병 씨.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주 수요일 오후면 거리로 나섭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 발생한 그날부터죠. 세월호 탐방님 시간 내주세요. 사실 부담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죠. 저도요. 왜 그런 거니? 먼저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쫓기고요. 사실 저희 집안에서도 제발 좀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세월호나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제가 보험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좋은 감정으로 대해주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면으로는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퇴근 후 남들처럼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주병 씨는 수요일만큼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외칩니다. 그 수요일이라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침몰한 날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눈을 감을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날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고 꼭 끝까지 간직해야 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날. 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 세월호 참사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차츰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작은 행동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작은 참여.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모여서 열이 되거든요. 하나가 없으면은 둘이 없고 하나가 없으면 백도 없고 하나가 없으면은 천도 없고 한 명 한 명의 서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냥 혼자 마음이 아프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익산의 한정숙 주부. 그녀에게도 4월 16일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됐는지 그걸 철저하게 진상도 규명하고 애들이 즐거운 수학여행만 꿈꾸고 갔을 텐데 죽었잖아요.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못하겠다. 한정숙 씨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시위에 참가하거나 거리에 나서 본 적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런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한두 명이라도 나서서 해주면은 세상은 좋은 쪽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눈부시던 나의 날은 이제 안녕 보이지도 같이 서명을 뭐 몇백 명 받아주고 뭐 몇백만 명 받아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거 그게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때론 천마디의 말보다 한 편의 그림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이 하나하나가 모여 큰 그림을 이루듯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는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메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제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 아이들이 이제 수학여행 가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삶, 생명 그걸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은 충분히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건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근무하는 화가 임승한 씨는 며칠 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침몰한 세월호를 부채 위에 다시 띄웠습니다. 내가 한 획을 그리고 완성시키듯이 이 그림들을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그려주고 같이 호흡해주고 같이 소통해주는 것이 더불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세상의 시계는 전과 다름없이 돌아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길 위의 저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린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건 아닌지를요.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래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애들을 어느 나라에서 이 나라의 희망이잖아 애들이. 근데 희망을 이런 취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뜻이 왜곡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보순례라든지 또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또 아픔을 함께 해야 이 생존자들 그리고 또 가족들의 어떤 그 고통 조금이나마 저희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기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서 아직 남아있는 10명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네, 지난 2006년이었죠.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와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당시에 많은 지역에서요 헌집을 내놓고 네.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 재개발 사업을 신청을 했었죠. 많이들. 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이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사업엔 이렇다 할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지역마저도요 현재 사업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주시는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서민들은 노후된 주택에 머물고 있을 뿐 끝날 줄 모르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 제1구역 재개발 지역. 지난 2006년 처음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만 해도 노후되고 쓰러져가는 헌집이 새 집으로 바뀌는 부푼 꿈으로 가득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내 집을 허무하게 내줘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가득합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적게 나오고 분양가는 비싸고 어떻게 돈을 보태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땅, 내 집 뺏기고. 내가 25평을 갖고 들어가려면 1억 원은 가지고 들어가야 해. 내 땅 주고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어느 사람이 1억 갖고 들어가겠어요? 활발한 재개발 사업이 될 거라 예상했던 지역이지만 2013년 3월 기준 3.3제곱미터당 최고 350만 원까지 거래됐던 토지 가격이 감정평가 결과 상가를 제외하고 최고 150만 원 정도로 책정되자 사업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안 하고 여기다 1억만 들여서 쳐도 얼마나 튼튼하게 잘 될 거예요. 근데 엄두도 안 나고 1억 2천이 어디가 있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제 가면 사고 말지. 감정평가가 너무 형편없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평당 300만 원 정도 거래됐던 게 120에서 15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감정평가가. 아니 우리는 아웃라인을 정해주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뭐 그런 걸 따지지 말아라. 조합에다 따져라. 조합에다 물어보면 조합은 또 감정평가사에다 따져라. 그리고 또 시에다 따지면 시청은 내가 감정평가사들 감정평가 기관만 선정을 해줬을 뿐이지 거기서만 했으니까 서로 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또 시에서 감정평가 2인을 두 개 회사를 정해가지고 각자 감평을 해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서 그 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장은 계획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나오는 감정평가 훨씬 상회한 선을 평가사한테도 내가 직접적으로 요구했어요.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어느 정도요? 저는 270을 받죠. 270까지 주장을 했지만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인기관이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 문제는 우리가 현 시가에 엄청나게 맞지 않다. 다시 재감정을 의뢰하자. 그래서 재감정을 새로 의뢰하잖아요. 하면 똑같이 나와요.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총회를 통해 임원 10명의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부당한 절차로 진행된 총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가 발생한 것은 그 4인방이 처음에 4사람이 불만을 품고
비대위를 발족을 했어요. 근데 이번 자기네들 그 총회 내용을 보면은 마치 그 네 사람이 주동자의 그 가족들이 전부 뭐 이사에 입후보하거나 또는 이 사무실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품고 도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소명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780만 원 집 지어서 단 1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사업을 할 바보는 없어요. 이거는 엄연히 뭐 조합 측이나 시공사 측이나 정비 용역업체 이 세 군데가 결탁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조합이 대변을 해서 맞장구를 치지 말고 같이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아니, 정정당당한 권리를 왜 싸웁니까? 저희가 갑인데 왜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까? 철거와 함께 착공을 코앞에 두었던 사업이 지루한 법정 공방에 돌입하면서 동네는 점점 노후되고 있고 아울러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여기 들어와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계속 자금을 대고 또 거기에 뒷바라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바꾸면 모든 이약사항이 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시공사에서 대여받은 예. 것이요. 한 60억 돼요. 첫째는 설계를 맡겨야 되겠죠. 설계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도시정비업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분들이 여기 직원들이 파견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니까 그 단계 영업비 또 지급해야 되죠. 되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뭐 그러고 이제 여기 들어간 것은 조합에는 직원들 서희밖에 없어요. 저희가 서울 가서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만 바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의뢰인 아닙니까? 근데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터무니없게 요구를 하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집을 다른 사람한테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과 서면 결의안 증거 보전 신청 등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 이제 지금은 공석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지금 조합장이 사무실에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결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법원에 가처분 결정까지도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자기네가 주최했던 총회는 다 금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통상적인 업무, 즉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집행부를 많이 비방을 했어요. 무슨 뭐 횡령을 했니, 돈을 먹었니, 주민들한테 막 악선전을 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절차법을 위반한 데다가 또 정족수도 미달한 데다가 또 철회서를 의당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거부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그 법에 호소돼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시행 초기부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전주시의 입장이 궁금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관계자의 바쁜 업무로 인한 인터뷰 불가였습니다. 관망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조금 강하고요. 이제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성 발언이기도 해요. 서울시에서 표준 행정 업무 규정이라는 어떤 그것을 만들었어요.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월급을 총회에서 정하고 조합 총회에 참석은 회원들한테 수당을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참석을 많이 유도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관계 어떤 전문 법령을 이렇게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제정을 해서 조합 경영의 어떤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우선시해야 될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부푼 희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도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요리 전문가의 레시피를 가정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 요리 선생님은요. 한식 문화의 세계화를 주도해 나갈 스타 셰프를 양성하는 곳 네. 국제 한식조리학교의 신미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가 파프리카로 만든 요리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리인가요? 네, 그 파프리카 좀 아삭한 맛이 나는데요. 개운하게 조리를 해서 여름철 지친 입맛을 좀 찾아줄 수 있는 파프리카 채김치 하고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 별미 음식으로 많이 해서 먹는 칼국수를 오늘 파프리카 즙을 넣어서 색깔 있는 칼국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색깔 있는 칼국수, 채김치. 와. 네, 이 파프리카는요 사실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예뻐서 주로 뭐 샐러드나 소스 같이 이런 데 넣어서 부재료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맞아요. 네. 오늘은 파프리카가 주인공인 요리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레시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할 음식은 파프리카 채김치인데요. 지금 파프리카, 무, 그리고 쪽파 이런 주재료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김치하는 모든 양념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일단 재료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채김치죠. 그래서 채를 썰어서 만든 김치예요. 채김치가. 그래서 잘 썰은 채를 무는 지금 소금에 잠깐 절여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잘 절여진 무에 네. 파프리카와 그리고 쪽파를 넣어서 함께 버무려 줍니다. 네. 김치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하네요. 네, 아주 간단한 김치 과정이죠. 자, 이렇게 잘 버무린 버무려주면 쪽파를 넣어서 색깔을 더 만들었습니다. 벌써 완성이 됐네요. 간단하네요. 네. 그래요. 이제는 파프리카 칼국수 레시피 한번 알아보죠. 네네. 지금 파프리카 칼국수 재료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멸치를 국물을 낼 겁니다. 그래서 멸치로 국물을 낼 때는 비린 맛이 없도록 멸치를 좀 마른 팬에다가 살짝 볶아서 해주면 좀 더 구수한 멸치 국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찬물에다가 멸치를 넣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은 맛을 주기 위해서 다시마를 함께 넣습니다. 네. 자, 끓으려고 할 때 다시마를 먼저 좀 걷어내고요. 그때 걷어내는군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국물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애호박을 또 써는 과정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네. 애호박하고 지금 국수의 부재료로 애호박, 파프리카, 두부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자, 애호박은 돌려깎기해서 채 썰어서 소금에 좀 절여주고요. 네. 그리고 파프리카도 역시 채 썰어서 소금에 잠깐 절여서 조리를 할 겁니다. 네. 한번 절여주고요. 네네. 네. 자, 이제 두부를 써네요. 두부를 써는데 두부가 칼국수에 좀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두부를 넣습니다. 정말 성경지명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좀 지진 다음에 역시 채를 썰어서 같이 곁들일 거예요. 아, 두부를 그대로 먹는 게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채를 썰으려면 좀 노릇노릇하게 지져줘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약간 유부 느낌도 나네요. 네, 약간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물기를 다 빼네요. 네, 파프리카, 호박의 물기를 빼고요. 기름에 살짝만 볶아줄 겁니다. 한 번 더 볶는군요. 네, 그래서 호박은 익어야 먹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기름에 마늘을 약간 넣고 볶다 보면 좀 더 풍미가 훨씬 더 나는 음식이 색깔도 좀 더 선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호박도 색이 선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반죽을 드디어 만듭니다. 이제 그 포인트죠. 밀가루에 전분과 그리고 소금을 넣고요. 파프리카로 지금 주황색 파프리카를 즙을 냈습니다. 네. 네, 지금 즙만 넣어서 반죽을 하는데요. 네. 색깔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식용유를 조금 넣고 반죽을 할 겁니다. 식용유를 넣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식용유를 넣으면 밀어 펴고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좀 반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반죽 예쁘네요. 네네. 장난감 같아요, 왠지. 파프리카는 또 색깔이 여러 가지니까 어떤 즙을 넣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 다양할 것 있죠. 같아요. 네네. 빨간색 파프리카로 만든 면은 또 빨간색일 테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칼국수니까 칼로 썰어서 만드는데요. 저때 밀가루를 좀 많이 쳐줘야지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만들어둔 멸치 국물에다가 면을 삶아주고요. 그다음에 부재료들 잘 올려서 멸치 국물을 넣으면 칼국수 완성입니다. 네, 파프리카 즙을 넣어서 노란색을 띠는 파프리카 칼국수. 어떤 맛있겠네요. 맛일까요? 네, 아주 구수한 맛이에요. 정말 남성분들 중에서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파프리카 칼국수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다 뭐
바지락을 넣어서 솔직히 먹어도 되고요. 그렇죠. 네, 네. 또 그러면 해물 칼국수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닭으로 그렇습니다. 국물을 내도 좋고요. 네. 네. 지금 파프리카로 만든 네. 맛있는 한상이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파프리카 칼국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채김치도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지 못한 게 한 가지 나와 네. 있는데 요거 네, 이게 네. 뭐죠? 저는 아이스티인 줄 알았어요. 네. 막걸리인가요? 파프리카를 발효시켜서 만든 발효 음료입니다. 아, 네. 이것도 파프리카로 네네, 만든 파프리카로 만들었고요. 주스거든요. 네. 예,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이- 상큼한 맛이 날 겁니다. 발효 음료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이 파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비타민 A와 C와 비타민 E가 풍부한 그 네. 파프리카를 그냥 그대로 다 드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때요, 정말 맛이? 신기한 게요. 파프리카 맛이 그대로 나요. 네, 나는데 정말로? 예. 정말 새콤달콤하면서 입맛을 막 돋아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밥 먹기 전에 한 잔을 마시고 먹으면 식욕이 막 살아날 것 같은데 어쩌죠? 네. 안 그래도 식욕이 넘치는데 더 살아나게 생겼네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메인 요리죠. 예, 칼국수, 칼국수. 파프리카 칼국수와 채김치를 한번 동시에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제가 파프리카 칼국수 레시피 중에 가장 눈여겨봤던 게 육수를 내는 장면이었거든요. 네네. 보통 멸치랑 다시마 넣어서 육수를 만드는데 거기에 뭐 양파, 대파 이런 것들을 더 넣더라고요. 뭐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그 육수의 맛을 좀 더 깊게 해주기 위해서고요.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어떤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냄새나 잡내를 좀 없애주고요. 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을 오히려 더 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재료를 넣음으로 해서 좀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아, 저희가 이야기를 잠시 네. 나눴는데 이추원 아나운서는 그동안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저 신세계를 봤어요. 예, 어떻게 아니, 다른가요? 면 솔직히 말해서 면 요리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에 파프리카 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그러니까 쫄깃한 파프리카를 먹는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요? 채김치는 사실 무김치만 먹으면 좀 지겨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파프리카까지 같이 먹으니까 그 아삭거림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이추원 아나운서가 지금 푹 빠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예, 방금 이추원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칼국수에서 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그렇죠. 면 반죽할 때 식용유를 살짝 넣었어요. 네네. 이거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죽의 그 부드러움을 위해서도 좋고요. 그리고 그 국수가 좀 덜이 불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식용유를 넣음으로 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오늘 파프리카를 이용한 그 면은 파프리카에 그 여러 가지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 비타민 A와 E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함께 그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 최대한 흡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프라이팬 한 번 더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더욱더 영양 흡수가 좋은 그런 거군요. 것처럼. 네네. 야, 오늘 신미경 교수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신의 한 수인 영양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이 파프리카 요리의 레시피는요. 생방송비 홈페이지에 올려뒀으니까 꼭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좋은 요리 소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B에서 준비한 이번 주 전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소극장 판에서 공연됩니다. 두 늙은 도둑의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시사풍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이 작품은 8월 10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 새로움과 상상력이 넘치는 기획전, 경기전에 온 돈키호테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지역의 유학자와 항일투사의 초상을 그린 석지 채용신의 작품을 중심으로 초상화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작품전이 열립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9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당대 최고의 소리꾼이 되기 위한 오디션 현장을 유쾌하게 그린 광대열전 대단한 탄생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고창읍 한옥 체험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리 신재휴와 여류명창 진채선 등이 참여하는 이번 국악 공연은 오는 10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 도내에서 아이들이 직접 벼를 재배하고 또 채소를 기르는 초등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걸 바로 스쿨팜이라고 한다는데요. 이걸 재배해서 학교 급식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판매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를 팔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 한 줄 아세요? 무슨 생각이요? 채소들한테 미안했대요. 어떡해요. 귀엽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채소들 네. 더 정성스럽게 길러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아, 얼마나 귀여워요. 동심이 마음이. 네. 참 귀엽습니다. 네. 네, 생방송 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바리안을 소개합니다. 얘가 생긴 건 이래도 믿을 만한 녀석이에요. 이 친구 힘 한번 보실래요? 바바리안, 저기다! 클래시 오브 클랜 바바리안이 몰려온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JYJ